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5쪽을 펴시면 됩니다. 자,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또 수업했던 내용들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요. 이제 지난주 수업했던 게 부동산 경제론 하는 거였어요. 부동산 경제론. 자, 경제론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수요 공급 이론 파트와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변동 이론 파트가 있다. 중요한 건 수요 공급 이론이 중요하다. 경기 변동은 아주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 원래는 이제 다 5개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하나를 2개 정도로 빠뜨렸었어요. 하나는 이제 수요 공급 법칙과 수요 공급 곡선.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 세 번째가 탄력성. 탄력성. 네 번째가 균형. 다섯 번째가 경기 변동입니다. 근데 요거에 앞서서 첫 번째 주에 수업했던 내용들 한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주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하고를 비교 정리하셨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게 복합 부동산이었고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어요. 복합 개념, 법경기. 좀 더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될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복합 개념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광이 있었고, 협의와 광이 둘 다 토지와 그 정책을 넣어놓고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이 그랬었고,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기계, 재단, 기타를 말하는 것으로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감정평가할 수도 있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5개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는데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었어요.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연공간, 위치, 환경. 자연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공부하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했던 게 토지 용어 정의였습니다. 토지 용어는 어떤 거 했었냐면 첫 번째로 택지부지 했었어요. 택지부지.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대지맹지. 그 다음에 나지건부지. 공지공환지. 유휴지, 휴환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건축이 가능한 토지 주상공, 그러면 택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일컫는 바닥토지, 포괄적인 말이 부지. 그 다음에 택지, 농지, 임지 상관에 전환이 되면 후보지, 내에서 전환이 되면 이행지. 지번 붙여서 등기하는 땅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싼 땅은 획지. 좁은 접속면 있고 자루형 모양을 띠며 허가 나는 땅은 대지. 그런 접속면도 없고 건축 허가가 불가한 땅이 맹지. 건물 없는 땅이 나지, 있는 땅이 건부지. 건부지는 통상 감가, 예외적으로 증가. 이렇게.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는 땅은 공지. 도시토지로서 방참해서 비어있는 땅은 공환지. 놀리고 있는 땅은 유휴지, 쉬고 있는 땅은 휴환지. 여기까지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첫째 주에 했던 내용이 토지 특성이었습니다. 토지 특성은 4가지만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자, 확인합니다. 자,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3가지. 영속성 4개, 부증성 2개만 할게요. 개별성은 3개. 자, 먼저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국지와
외부 효과,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 효과,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부동성. 영속성은 재생산 이론 적용 불가, 재생산 이론 적용 불가. 그 다음에 소유와 이용의 분리, 임대차 시장의 발달, 가치 보존력 투자재, 장기 장래 예측. 한번 더 해볼까요? 재생산 이론 적용 불가. 그다음 내가 할게. 이거 하지 마. 시간 걸려. 내가 할게. 재생산 이론 적용 불가, 소유와 이용의 분리,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그 다음에 가치 보존력 투자재, 장기 장래 예측. 부증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생산비 법칙 적용 불가, 생산비 법칙 적용 불가,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개별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일물 일가의 법칙 적용 불가,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원리 이론 도출, 비교 곤란. 빠른 속도로 한번 내볼게요. 부동성은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 효과, 영속성은 재생산 이론 적용 불가, 소유와 이용의 분리, 임대차 시장의 발달, 가치 보존력 투자재, 장기 장래 예측. 부증성은 생산비 법칙 적용 불가, 희소, 부족, 집약화. 개별성은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 불가,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원리 이론 도출, 비교 곤란.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차에서 수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수업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지난주 우리 경제론 했었고요. 핵심이 되는 건 수요 공급이었는데 법칙과 곡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요게 P고 요게 Q면 PQ가 이렇게 움직여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를 한 글자로 역을 부호로 마이너스라고 하고 이걸 수요법칙이라 그래요. 수요법칙을 그래프에 옮기면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옵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관계, 요걸 한 글자로는 정, 부호로는 플러스, 이걸 공급법칙이라고 합니다. 공급법칙은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표시가 돼요. 따라서 PQ가 반비례로 움직이면 수요법칙, PQ가 비례로 움직이면 공급법칙, 우하향한 수요곡선, 우상향한 공급곡선. 이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을 균형이라고 그랬었어요. 균형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되는데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된 상태에서 균형 이동을 합니다. 그죠? 이동할 때 위로 가면 상승, 아래로 오면 하락, 가격이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 양이 항상 위아래는 가격이고 상승, 하락이라고 표시를 하며 좌우는 양이고 증가, 감소라고 표현한다. 균형점 여기 있다. 여기로 가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 가격 불변의 양 증가,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가격 하락의 양 불변,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가격 불변의 양 감소, 가격 상승의 양 감소, 가격 상승의 양 불변. 이렇게 균형이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8가지다라고 필기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했었어요. 네, 여기도 어딘가에 써놨을 겁니다. 두 번째. 대체제 보완제 관련되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대체제는 이제 성격이 비슷해서 바꿔 쓸 수 있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하고요. 성격이 어떠냐면 얘를 사면 얘를 안 사고요. 얘를 안 사야지 얘를 사고 이런 건데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네. 보완제는요.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함께 쓰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하는데 얘를 사야 얘도 사고 얘를 안 사면 얘도 안 사요. 그걸 보완제라고 하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나오는 거예요.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 대체제는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의 관계가 비례 관계고요. 보완제는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반비례 관계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두 개 딱 뜨면서 한 놈은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해요. 한 놈 가격이 떨어지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하고.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하고 한 놈 가격이 하락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합니다. 크기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에서 크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한데 크기가 시험에 나와요. 나오면 무시합니다. 우리는 방향만 보고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게 대체제 보완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정의를 하셨습니다. 탄력성은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양의 반응이 얼마나 오느냐를 가지고 탄력성을 5개로 분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가격 변화시킨 만큼만 양이 변하는 경우는 단위 탄력. 가격 변화시킨 것보다 양의 변화가 크면 탄력, 적으면 비탄력, 반응이 전혀 없으면 완전 비탄력, 무한되면 완전 탄력. 그렇게 해서 탄력성의 종류는 5개이고 기울기랑 연관을 지어봤었죠. 그죠? 네.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그 다음에 수평이면 완전 탄력. 그래서 특히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이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이 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에서 절대값을 딱 씌우거든요. 옛날에 기출되었던 문제는 요걸 주고 요걸 많이 물었었어요. 근데 요즘
최근 출제 경향은요. 요걸 주고 요걸 많이 물어요.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요거 주고 원래 요거 물었는데 요즘에는 요거 주고 요걸 물어요. 요거 주고 요걸 물으면요. 먼저 법칙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가격 상승 그러면 수요량 감소. 가격 하락 그러면 수요량 증가 해놓고 몇 배에서 몇 프로 정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도 수요 법칙은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가면 수요가 탄력이고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못 가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대체재가 많거나 그 다음에 장기거나 전환이 용이하거나 주거용이거나 사치재일 때는 수요가 탄력적인데 반대로 대체재가 적거나 당기거나 전환이 곤란하거나 상공업용이거나 필수재의 경우에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내거 가격하고요. 내거 수요량은 내거 가격과 내거 수요량은 몇 프로가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탄력성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서 탄력 비탄력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거 가격과 다른 놈 수요는 몇 프로가 안 중요한 거지. 이거는 방향만 보고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 여기까지를 이제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균형과 경기 변동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균형과 경기 변동은요 좀 어렵습니다. 긴장하시고 수업 들으셔야 되고 혹시 여기까지 오늘 수업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수업을 처음 오시진 않으냐 수업 기존 수업을 안 들었던 분들 그죠? 네, 그런 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했던 강의를 보고 오셔야 돼요. 특히 2차는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1차가 뭐 개론하고 민법은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은 앞에서 수업했던 걸 동영상으로 안 듣고 오시면요 사실 수업 듣기 힘들어져요. 듣고 오시기를 바라고 혹시 계속 수업을 쭉 들었으나 처음 듣는 거랑 같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표정 보니까 그러네? 그런 분들도 앞에 동영상 강의를 한번 복습용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혼자 책을 펴놓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동영상 강의했던 것들을 갖다가 쭉 한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균형하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은 좀 어렵다 그랬습니다. 7번 보세요. 자, 출발합니다. 자, 앞에서 배운 걸 한번 더 기억을 더듬어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보세요. 자, 항상 세로축은 가격이었어요. 세로축은 가격. 기억나세요? 예. 가로축은 양이었어요.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양인데 알고 계시겠지만 우하향하는 곡선. 자, 보세요. 우하향하는 곡선, 요게 디맨드 커브라고 해서 수요 곡선이고요. 우상향하는 곡선, 여기 서플라이 커브에서 공급 곡선이에요. 이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보이시죠? 예, 이 점을 균형점이라고 불러요. 기억나시죠? 예. 균형에서는 두 가지 결정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균형에서 결정되는 P를 우리는 균형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형 가격. 그래서 균형에서 결정되는 Q를 우리는 균형 양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균형 가격. 균형에서 결정되는 양은 균형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균형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수요와 공급을 같게 만들면 돼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니까. 자, 그러면 따라 한번 해보세요. 수요량, 공급량. 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면 그게 균형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Q라고 쓸게요. Q. Q는 양이잖아요. 양 뒤에 D 쓰면 무슨 양? 수요량. 양 뒤에 S 쓰면 무슨 양? 공급량. 이거 두 개를 같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QD와 QS를 같게 만드는 게 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 여기서 결정되는 양이 균형 양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우리 군더더기 빼고 임무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시험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균형 가격을 구하시오 또는 균형 양을 구하시오 문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만들어야 된다? 균형부터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균형을 어떻게 만든다? QD와 QS를 같게 만든다. 즉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중. 여러분, 딴 생각하시는 거는 자는 것보다 더 나빠. 차라리 자. 차라리. 제일 안 좋은 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면 그래도 잠결에라도 뭔가를 듣는데 딴 생각하면 수업과는 완전히 분리. 수업과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수업 열심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일이 합격자 발표입니다. 내년 이맘때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잠이 오나 지금?
응?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공부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된다고 나중에 1년 뒤가 되면 정확히 1년 뒤에요. 어떤 사람은 합격 기쁨을 누리고요. 어떤 사람은 불합격의 좌절, 슬픔에 빠져 있다니까. 내가 그걸 매년 본다고 매년.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딴 생각하고 있고 자고 이러면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안 좋겠어. 마음이 안 좋겠어요. 미래가 내 눈에는 보인다, 내 눈에는. 미래 한번 봐드릴까? 나중에 볼까? 네. 제발 보세요. 무섭지? 미래. 내 눈에 다 보인다고, 내 눈에는.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QD는 1400-2P. 이렇게. QS는 200 플러스 4P.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 자료를 보고 균형 가격을 구하시오. 또는 균형량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실전이죠, 실전. 실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방금 제가 균형 가격 구하라 그랬고, 균형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균형 가격 구하라, 균형량 구하라는 문제에서는요, 균형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를 만들어 달라? 균형. 근데 제가 균형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균형 만드는 방법은 QD와 QS를 같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같게 만들면 이게 균형이라고. 맞나요? 결국 누구를 같게 만든다는 얘기냐면 1400-2P랑 200 플러스 4P를 같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자, 이퀄 표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퀄 표시 왼쪽에 있는 걸 좌변이라 그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 그래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좌변과 우변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우변으로 가고 우변에 있던 게 좌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좌변, 우변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요. 부가 바뀌어요. 그리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마찬가지 우변에 있는 게 좌변으로 갈 때도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집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400-2P랑 200 플러스 4P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요거 마이너스 2P 보입니까 지금? 요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2P가 된다고. 그래서 요게 6P가 됩니다. 6P가. 간혹 저한테 쌤 저기 6P가 어디서 나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는 건너뛰는 걸로 합시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마이너스 P가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P가 되면서 6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건너뛰는 걸로 합니다만은 혹시 잘 모르겠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우리 학원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오다 가다 보면요 공부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묻는 건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공부 잘하면 난 합격을 해요 못해요? 관계없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안 그래요. 제가 시험에 돼버리면 내가 불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대평가 시험이라면 누가 와서 물어. 그러면 어쩌나 나도 잘 모르는데 해도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저 사람 합격 여부 관계없이 내가 합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많이 알려줍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좀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6P가 되고 200 보이십니까? 이게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마이너스 200이 되는데 벌써 1400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200이 됩니다. 아니 쌤 6P는 그렇다 치고 1200은 어디서 나왔는데 건너뛰는 걸로 나는 그분을 놓아드릴 겁니다. 건너뛰는 걸로. 자 그럼 P는 얼마가 나와요? 200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요 P200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P가 아니에요. 요 P는요 균형을 만들었을 때 형성되는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00을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균형 가격이 얼마? 200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균형량은 어떻게 구하는데 하시는 분들 균형량은요 방금 우리가 P 균형 가격 200을 구했잖아. 여기 P 보이십니까? 여기다 20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간혹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십니다. 선생님 저기 여기도 P가 있고 여기도 P가 있는데 어디다 대입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요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됩니다. 왜냐면 둘은 뭐 할 거니까 같아질 거니까. 대신에 시간 관계상 둘 중에 한 군데만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둘 다 대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 죽겠습니다. 둘 다 대입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같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둘 다 대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0 대입하면 400이 빠져요. 그래서 균형량 Q는 1000이 나옵니다. 맞나요? 예. 여기다가 또 200을 대입해 볼까요? 똑같을 건데 대입해 보면 800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200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균형량은 1000개가 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균형량은 1000개.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뭐 계산 문제 축에도 못 끼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축에도 못 끼는 계산 문제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계산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유형의 계산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저 보세요. 혹시 우리 시험에서 균형 가격을 구하시오, 균형량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균형부터 만들어준다라는 생각.
균형은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돼요. 자, QD와 QS를 같게 만든다는 것은 한 놈은 좌변, 한 놈이 우변에 넣으면 돼. 왔다리 갔다리 하면 P가 나오겠지. 그 P가 뭐? 균형 가격이고. 이 P를 갖다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아무 때나 대입하면 돼요. 물론 P에다 대입하겠지. 근데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Q가 나오겠지? 편한데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Q가 균형 양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구하시오, 균형 양 구하시오 하는 문제는 나중에 실제로 기본서를 받으시면 관련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셔도 되고 정답 문제 해설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도 되고. 두 번째,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좀 더 중요한 게 균형의 이동입니다. 균형의 이동. 자, 책 보세요. 잘 봐야 돼. 이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한 방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처음에 딱 들었을 때 헷갈리면요. 1년 내내 헷갈립니다. 근데 처음 들었을 때 오! 이해돼! 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 정도는 1년 내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세요. 자, 균형이 잘 형성되어 있었다가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요가 증가했다. 균형이 잘 형성되어 있었다가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요가 감소했다. 자, 균형이 잘 형성되어 있다가 공급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공급이 증가했다. 자, 균형이 잘 형성되어 있다가 공급이 감소했다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공급이 감소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생략되어 있는 말을 굳이 찾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1번은 수요 증가란 말이 나왔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급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은 불변하고 수요만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2번도 마찬가지. 공급은 불변하고 수요만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3번도 마찬가지. 수요는 불변하고 공급만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4번도 마찬가지. 수요는 불변하고 공급만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험에서는 공급 불변, 수요 불변, 이걸 써주냐 안 써주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써줄 때도 있고 안 써줄 때도 있어요. 출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요만 증가했다라는 말이 시험에 떴어요. 그 말은 뭐는 불변인 가운데, 공급이 불변인 가운데 이걸 미루어 짐작하시라는 겁니다. 공급이 증가했다는 말은 뭐는 불변인 가운데, 수요는 불변인 가운데라는 걸 미루어 짐작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두 번째. 이렇게 되면 균형 이동하면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건데 우리 연습을 충분히 합시다. 지금 처음 구할 때부터. 자, 보세요. 그래프를 제가 4개를 그려드릴게요. 그래프 4개. 보고 계셔요? 그래프 4개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세로축은 가격이고요. 가로축은 양이고요.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 자, 저랑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우하향으로 그리거든 수요 곡선 하시고요. 우상향으로 그리거든 공급 곡선 하시고요. 점을 찍으면 균형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연습 4분만 합시다. 이거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합시다.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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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태에서. 자, 1번. 1번은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수요 곡선 맞습니까? 요게 수요 곡선 맞냐고요? 근데 수요가 제가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썼고 감소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앞에서 배운 것도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위로 가면 뭐죠? 상승. 아래로 오면 하락. 뭐가? 가격이. 오른쪽으로 가면 뭐?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 뭐가? 양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 입에서 증가, 감소란 말이 뜨면요.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요.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오른쪽, 왼쪽이에요. 항상 오른쪽, 왼쪽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수요 곡선 맞습니까? 근데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이 나오면 요 모양 그대로 오른쪽 갑니다. 요 모양 그대로 오른쪽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쪽이라고 하면 안 돼. 위쪽은 맞긴 맞는데 여기서는 또 오른쪽으로 하면 아래쪽이거든. 그래서 위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갔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얘가 이렇게 간다. 이 모양 그대로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여기든 교육집 일로 가겠지? 그럼 여기 일로 가면 자 대답해봐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했지? 올라갔으니까 양은 뭐 한다? 증가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균형이 잘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수요가 증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가격 상승에 양 증가 하시면 돼요. 가격 상승에 양 증가. 되셨어요? 그럼 수요가 감소되면 어떻게 일이 발생하느냐? 잘 봐요.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감소되면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이 모양 그대로 왼쪽으로. 그럼 여기 있던 균형점 일로 갈 거 아니야?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감소합니다. 증소하면 안 되지. 감소. 양은 감소지. 그래서 잘 봐봐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에 양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 하락에 양 감소입니다. 하셨어요? 예. 두 번째, 공급이 증가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공급 곡선 맞습니까? 네. 이게 공급 곡선 맞냐고요? 네. 공급이 증가되면 공급 곡선 요 모양 그대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찍어, 오른쪽.
오른쪽, 감소 왼쪽. 괜찮아요, 여러분들. 모를 수 있지. 실수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듣다 보면 참 이게 그래요.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이렇게 말로 표현되는 부분이 상당히 불일치될 때가 있어요. 왜곡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오른쪽이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말은 왼쪽으로 나와버리고 욕먹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해도 이해를 하세요. 그 수업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지. 진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싫거나 깝깝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예. 제가 여러분들 뭐 모르니까 하고 났지 알면 하고 났겠어요. 그죠? 예. 항상 저는 그런 자세로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대답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말고요. 우리 그거 잘하잖아. 오답해도 기 안 죽잖아, 우리.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인생의 풍파를 다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깐 오답했다고 뭐 내가 지랄해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 괜찮아요. 예.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공급이 증가되면 공급 곡선 요 모양 그대로 왼쪽 오른쪽.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이렇게 보셨어요? 네. 그대로 오른쪽으로 합니다. 요 모양 그대로. 몇이든 0.1로 간다고. 이 모양 그대로. 가격은 하락하고 양이 증가되는 겁니다. 맞나요? 네. 공급이 감소되면 공급 곡선 요 모양 그대로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갑니다. 맞아요? 네. 그대로 왼쪽. 그럼 가격이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양은 감소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들었으면 한 번 더 들으세요. 자,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 이제 1차 시험 치는 시간이 제가 100분이라 그랬죠. 근데 개론이 40문제고 민법이 40문제니까 개론 50분, 민법 50분 이렇게 시험 치면 된댔어요, 안 된댔어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론 40분, 민법 60분 줘야 됩니다. 민법 60분. 민법 60분의 정의는 민법은 원래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직접 민법쌤이 돼가지고 문제 옆에다가 갑, 을, 병, 화살 표시도 막 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 벌써 3, 40초 잡아먹어요. 그래서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최소 한 문제당 한 1분 30초 정도, 많게는 한 문제당 2분 정도는 주셔야지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우리는 제일 급한 게 개론을 갖다가 얼마만큼 빨리 푸느냐가 승부를 가를 거예요. 결국 개론을 40분 안에 풀어야 되고 1분에 한 문제꼴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요거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를 방금 제가 했던 대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시면 절단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 푸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험장에 가셨을 때 그래프 그리는 개수랑 합격률은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시험장에서 그래프가 많아. 합격률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없어. 그래야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도절을 펴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학교로는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론만으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민법도 같이 잘 가야 되니까. 결국 민법의 시간 투자를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저 위에 그려놓은 그래프잖아요? 가짜예요. 지금 그래프 그리려고 하지. 그래프 그려야지. 그래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다 가짜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다 허상이고 허구고 이건 픽션이고 그래요. 이걸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시험장에 가셔서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 그리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하겠죠? 자, 보세요. 일단 가격과 량 중에서 가격은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양부터 먼저 한번 따져보지 뭐. 양부터. 자, 보세요. 수요 증가 보이세요? 네.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어딘가에 점이 찍히는 건 확실하지? 네. 자, 3번 보세요. 3번. 3번 뭐예요? 공급 증가입니다. 맞아요? 네. 공급 증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어딘가에 점이 찍히는 건 확실하지? 네. 따라서 수요가 증가돼도 양은 뭐하고? 증가돼요. 그래프 그리지 않더라도 공급이 증가돼도 양은 증가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수요가 감소되면 왼쪽 가는 거 확실합니까? 네. 왼쪽 어딘가에 새로운 점이 찍히는 게 확실하냐고? 네. 공급이 감소해도 왼쪽 어딘가에 점이 찍히는 게 확실하지? 네. 그럼 수요가 감소하건 공급이 감소하건 양은 만다? 감소된다. 양은 감소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프 그리지 말고 양부터 먼저 얘기하세요. 가격은 좀 이따 들어가고 양부터. 저 보세요. 이건 틀리기 어려워요. 맞추기가 쉽지 틀리기는 어려워요. 이거 틀린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저를 보시고 대답하세요. 양만 얘기하세요. 수요 증가되면 양 증가. 틀리기 어렵다니까. 수요 감소되면 양 감소. 공급 증가되면 양 증가. 공급 감소되면 양 감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요. 양 정도는 수요고 공급이고 나발이고 뒤에 붙어있는 단어가 증가면 양은 증가되는 거고
뒤에 붙어 있는 단어가 감소면 양은 감소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는 편하게 대답하세요. 자, 이제 가격을 봐야 되는데 살 사람 많으면 가격은 상승할 거고 살 사람 없으면 가격은 하락될 거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장에 물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은 뭐 될 거고 하락될 거고 시장에 물량이 너무 풍기 귀에 물량이 없어서 그러면 가격은 상승할 건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손가락 두 개를 딱 꺼내세요. 꺼내라면 꺼내는 게 좋아요. 네, 꺼내주세요. 자, 손가락 두 개 안 꺼내주신 분들은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꺼내주세요. 두 개만 딱 꺼내세요. 그러니까 통일합시다. 검지와 중지를 딱 꺼내세요. 검지와 중지. 꺼냈어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PQ. 이게 뭐예요, 그러면? 가격이고요. 요게 양입니다. 요게 가격과 요게 양인데, 제가 수요 증가 그러면 손 위로 다 드세요. 위로 다 드시고, 읽어봅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된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요 감소되면 둘 다 떨어뜨리세요. 가격 하락하고 양은 감소된다. 그래서 저는 조건 반사로 손이 먼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수요가 나오면 쉬워요. 수요 증가 그러면 둘 다 올려버려. 됐어요? 수요 감소되면 둘 다 떨어뜨려버려. 됐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문제예요. 자, 공급은요, 잘 들으세요. 손이 교차합니다. 손이 만다고? 교차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요선이 올라가면 요선이 떨어지는 거고요. 요선이 떨어지면 요선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검지와 중지라 그랬잖아요. 검지가 뭐죠? 가격, 중지가 양인데 우리는 뭐를 세팅할 거냐면 양을 세팅할 거예요. 양을. 자, 공급 증가가 나오잖아. 그럼 두 번째 손가락을 증가 쪽으로 세팅을 딱 하시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공급은 손이 교차한다는 느낌이 들잖아. 이거 여러분들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영영 헷갈려, 이거. 처음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공급 증가가 뜨면 가격을 신경 쓰지 말고 두 번째 양을 증가로 세팅을 딱 하자고. 이거 보이나, 이거? 이걸 증가로 세팅을 딱 하자고. 그럼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증가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공급 감소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을 감소에다가 세팅을 딱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을. 이해되나, 이거? 그러니까 공급 증가는 위로 세팅. 두 번째 손가락을. 공급 감소는 감소니까 아래로 세팅. 양을 먼저 세팅하자는 거죠. 그래서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의 양 증가지만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랑 구분 동작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잘 들어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러면 1분에 한 문제 풀 수 있어. 책임질게. 알겠죠?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을 공인중개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꺼내봐. 수요 증가. 맞나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스톱. 가만히 계셔봐요. 잘하셨어요? 공급 감소. 이렇게. 아시겠어요? 공급 증가는 두 번째 손가락을 증가의 세팅. 공급 감소는 두 번째 손가락 감소의 세팅. 그러면 제가 절 봐요. 구분 동작을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수요 증가는 이렇게. 수요 감소는 이렇게. 공급 증가는 이렇게. 공급 감소는 이렇게. 연결 동작을 보여드립니다. 잘 봐요. 요래 하시면 돼요. 뭐라고? 요래. 남들 그래프 하나 그릴 때 우리 네 문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수요 증가는 요래, 수요 감소는 요래, 공급 증가는 요래, 공급 감소는 요래. 제가 걱정되는 부분 알려드릴까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요래인데 요래 할까 봐 걱정이 돼요. 나는 그게 걱정이 된다. 한 번씩 악몽도 꾸고 그래. 우리 수험생들이 막 요래인데 요래 하는 꿈을 꾸고 막 식은땀 흘리고 깨어나고 막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요래 하셔야 되지. 요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요래. 자, 그러면 요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손가락을 칠판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손가락 그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막 미술을 잘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화살 표시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수요 증가는 요렇게 해요. 맞나요? 네. 수요 감소는 요렇게 해요. 맞나요? 네. 공급 증가는 요렇게인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요거를 세팅을 딱 먼저 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증가 그러면 증가란 말이 딱 들리잖아? 그럼 두 번째 손가락을 증가를 딱 세팅하는 거지. 어차피 손은 교체할 거니까. 공급이 감소가 뜨면 두 번째 손가락을 감소에다가 세팅을 딱 하는 거지. 감소에다가. 어차피 감소란 말을 들었으니까. 양은 감소될 거다, 무조건. 두 번째 손가락을 감소에다 세팅을 딱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딱 들을 때 요걸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급 증가는 증가에 세팅을 딱 이렇게. 공급 감소는 감소에다가 세팅을 딱 이렇게. 그래서 연결 동작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요래 이렇게 딱 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보죠. 마지막으로. 수요 증가. 읽으세요.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 읽으세요.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 양,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양 감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장 가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프를 안 그렸고 이걸 내용을 정리를 하실 때는요. 실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보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틀리는 경우는 제로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틀릴 확률을 제로에 맞출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니까 꼭 수요 증가는 이렇게, 수요 감소는 이렇게, 공급 증가는 이렇게, 공급 감소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우실까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균형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방금은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수요와 공급 중 한 놈만 변화되는 경우를 보여드렸어요. 이번에 뭘 보여드릴 거냐면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 첫 번째는 이제 수요 증가에 공급 증가예요. 수요 증가에 공급 증가. 두 번째는 수요 감소에 공급 감소예요. 수요 감소에 공급 감소. 세 번째는 수요 증가에 공급 감소예요. 수요 증가에 공급 감소. 네 번째는 수요 감소에 공급 증가예요. 수요 감소에 공급 증가. 그랬을 때 가격 거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따져볼 건데 앞에서 배웠던 거랑 차이 좀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배웠던 건요. 수요와 공급 중 한 놈은 가만히 있고 한 놈만 변화된 경우를 얘기했었어요. 수요만 증가되고 수요만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되고 공급만 감소되고 이런 경우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경우는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화된 경우입니다. 손가락 두 개 꺼내실래요? 자, 꺼내셨으면 제가 하면 대답해 주세요. 수요 증가. 손 이렇게 하셨나요? 네. 손 이렇게 하셨나요? 네. 공급 증가. 손 이렇게 하셨나요? 내가 걱정되는 게 공급 증가하면 손 부들부들 떨면서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내가 처음에 어차피 수요 증가나 수요 감소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뭐 쉬우니까. 근데 공급 증가는 증가의 세팅을 딱 하고 공급 감소는 감소에다 세팅을 딱 하는 연습을 안 하시면요. 나중에 헷갈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부터 공급 증가, 그럼 두 번째 손가락 증가의 세팅을 딱. 공급 감소는 두 번째 손가락 감소의 세팅을 딱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수요 증가는 이렇게지. 네. 맞아요? 네. 근데 공급 증가는 이렇게지. 네. 공통점을 볼까요? 손 잘못한 것 같은데. 공급 증가는 이렇게인데. 양이 증가인가? 예, 양이 증가돼야 돼요. 손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급 증가. 그게 가격. 오른손으로 하세요. 네, 헷갈려. 아, 왜 왼손으로 하는데, 왜? 왜 왼손으로 했는데, 네, 헷갈리기. 오른손 꺼내봐요. 공급 증가. 그렇게 해야지, 네. 누가 왼손으로 하랬어, 누가? 오른손으로 해야지. 오른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랄해서 미안해요. 네, 나도 모르게.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얘 양 증가입니까? 예. 얘도 양 증가입니까? 예.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양은 증가입니다. 맞나요? 예. 근데 가격은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네 글자로 알 수 없다 그래요. 이걸 두 글자로 몰라 그래요. 그런데 이놈은요, 몰라가 답이야. 그러니까 가격은 모르고 양만 증가된다.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가격은 알 수 없고 그 말은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양만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 분들요. 제가 기회를 3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수요 감소. 좋아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손만 해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감소를 세팅을 딱 해달라 그랬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둘 다 양이 감소됩니다. 맞아요? 근데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가격은 몰라요. 이게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결론 알려드릴게요.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만 증가되며, 수요도 감소되고, 공급도 감소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만 감소됩니다. 재밌어요, 이거 하다 보면. 자, 보세요. 이번엔 수요 증가. 이렇게지. 요래. 공급 감소. 이렇게지. 요래. 공통점 동그라미 해드릴게요. 요래. 자, 그러면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감소되면요. 가격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상승 수밖에 없어요. 양은요.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양은 알 수가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그럼 수요 감소. 자, 손 요래. 공급 증가는 요래. 맞아요? 네.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많은데 하락을 하는데 맞아요? 네. 양은 말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양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지금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가격을 알 수가 없고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자,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되거나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되는 경우에는요. 가격은 알 수 없고 양만 아는 거예요. 근데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되거나 수요 감소 공급 증가가 되어서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일 때는요. 가격은 아는데 양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고 하셔도 되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였을 때는 뭐 몰라? 가격은 몰라? 뭐만 알아? 양만 증가 감소를 알아. 맞아요? 근데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여줬을 때는 뭐는 아는데 가격은 아는데 양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수요와 공급 중 한 놈만 변하는 경우. 자, 수요가 증가되면 이렇게 가격 상승의 양 증가되고요. 수요 감소되면 이렇게 가격 하락의 양 감소되고요. 공급 증가되면 이렇게 가격 하락의 양 증가되고요. 공급 감소되면 이렇게 가격 상승의 양 감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되어 버리면 가격은 모르고 양만 증가해요.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되어 버리면 가격은 모르고 양만 감소해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되어 버리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양을 몰라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되어 버리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양을 몰라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더 남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뭐 혹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쌤 저기 됐고 아예 됐고 복잡한 거 됐고 하나만 찍어봐. 골치 아픈 거 싫으니까 하나만 찍어봐. 여러분들 저한테 하나만 찍어봐라 하면 제가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찍으라면 찍겠어요? 찍으라면 뭐 찍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찍으라면 하나만 찍으라면 이걸 찍겠어요. 잘 보세요. 찍으라면 찍겠어요. 잘 보세요.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요거 한번 해드릴게요. 완전 탄력적이다. 중요하다 이거. 두 번째,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볼게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이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고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일단 앞에서 배웠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앞으로 완전 탄력이란 말을 띄우면요. 기울기를 수평선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뭐로 만들어? 수평. 알겠죠? 완전 탄력은 기울기 수평이에요. 야매로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야매로. 완전 탄력은 기울기가 수평이다. 완전 비탄력 그러면 일단 기울기를 수직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단 야매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완전 탄력은 기울기 뭐? 수평. 완전 비탄력은 수직. 출발합니다. 자, 보세요. 세로축은 가격이죠. 맞나요? 네. 가로축은 양이죠. 한 번 더. 세로축은 뭐고? 가격이고 가로축은 양이에요. 출발합니다.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대답하셔요.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에요? 수평이에요. 맞나요? 근데 수요가 뭐 했대? 증가했대. 공급이 수평인 가운데 완전 탄력이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야. 자, 그럼 대답하세요. 요거 수요 곡선 맞아요? 네. 이게 왜 수요 곡선인데? 우하향이니까 수요 곡선이지. 맞아요? 그럼 수요가 뭐 했다? 증가했다. 증가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봤어요? 네.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하면 증가지. 여기든 경이 지금 일로 가는 거 맞습니까? 네. 가격은 뭐하고? 불변합니다. 가격 불변합니다. 양만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요. 가격 불변의 양 증가가 정답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랬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은 수직 맞습니까? 수직 맞습니다. 근데 수요가 뭐 했대? 증가했대. 이게 수요 곡선 맞습니까? 이게 수요 곡선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하향이니까. 맞아요? 증가는 왼쪽, 오른쪽? 오른쪽. 그럼 이렇게 가겠네? 그럼 여기든 교양집 일로 가겠네? 그대로 읽으세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뭐 한다? 불변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의 성질을 한번 같이 살펴보아요. 살펴보아요? 네.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아요. 자, 보세요. 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 세로축은 가격이고요. 가로축은 양이고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길이가 수평선이 나와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이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보고 대답하세요. 이거 무슨 곡선입니까?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인지 어떻게 알았어? 우하향이니까 수요 곡선을 잘 봐요.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이게 무슨 곡선이에요, 이거? 공급 곡선이. 공급 곡선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상향이니까 요거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요 무조건 가격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어떤 짓을 해도 가격은 불변이고 양만 증가 감소가 되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 보세요.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이야.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귤기는 수직선이 됩니다. 맞나요? 네. 방금 제가 완전 비탄력은 수직이라고 그랬잖아. 네. 이게 수의 곡선 맞습니까? 네. 이게 수의 곡선 맞습니까? 네. 어떻게 알았어요? 우하향이니까 얘를요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이게 공급 곡선인데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요 무조건 양불변입니다. 뭐 불변? 그럼 여기는 반대로 가격만 상승 하락이 가능하지 무조건 양불변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제가 그래프 그리는 개수랑 합격률은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프를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답도 다 지우겠습니다. 답도 다 지우고 그래프 그리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완전 탄력 그러면 팔을 수평으로 만드세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세로축은 가격 맞습니까? 가로축은 양 맞습니까? 완전 탄력은 제가 팔로 뭘 만들어라? 수평. 만들어서 확 찍어봐요. 그럼 여러분이 찍으신 게 지금 뭐죠? 가격이잖아. 여기 찍으신 게 가격이잖아. 그걸 뭘로 만들어버리겠다? 불변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 탄력이 나오면 확 찍고 내가 찍은 게 뭔지 한번 봐. 그게 뭐지? 가격. 가격 불변을 외쳐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불변을 외쳐줘야 돼. 완전 탄력. 가격 불변이에요. 완전 탄력. 무조건 가격 불변입니다. 아시겠어요? 완전 비탄력은 비탄력으로 확 찍고 내가 찍은 게 뭐죠? 양 불변을 외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탄력일 때는 무조건 뭐가 불변이고 가격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무조건 양 불변이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래프 없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보세요.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죠? 자, 가격 불변해놓고 가격 불변해놓고 수요가 뭐 있습니까?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완전 비탄력 확 찍어. 찍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양 불변 이렇게 해야 돼요. 찍고 눈 끔뻑끔뻑하면서 보고 있지 말고 찍고 나서 뭐가 불변이다 이렇게 외쳐주는 게 핵심이라고요.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얘가 아니고 뭐 불변 이렇게 달라는 거지. 뭐 불변. 아니 주관식으로 물었는데 어떻게 얘 아니오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얘 그러면 안 되지. 완전 탄력 찍을 때는 X 그러면 안 되지. 뭐가 불변인지를 얘기해달라고.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양 불변. 완전 탄력 찍을 때는 가격 불변. 아시겠어요? 완전 탄력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양불변. 그래서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양불변입니다. 예. 근데 수요가 뭐 있어요?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뭡니까? 상승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불변 해놓고 양만 위에 거 보고 증가 감소를 따지면 되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뭐 불변 해놓고 양 불변 해놓고 위에 거 보고 가격만 상승하라고 따지면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예. 그 쉬는 시간에 중간에 이렇게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뒤로 돌아서 오셔야 돼요. 이게 카메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나와요.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클레임 들어오고 막 그래요. 얼굴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좀 뒤로 돌아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자세를 갖다가 정말 낮추어서 포복 자세가 있거든요. 예.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물어봐요. 이렇게 포복 자세로 이렇게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뒤로 웬만하면 돌아서 이렇게 오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도록 합니다. 총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시험에서 균형 가격을 구하시오, 균형 양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떠요. 그럼 이거는 균형만 만들어주면 돼요. 균형은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 왔다리 갔다리 P가 나와요. 그 P가 균형 가격. 아무 데나 대입하면 Q가 나오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대입하면 돼. 그러면 그게 균형 양이에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 중 한 놈만 변화되는 경우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이 양 증가됩니다.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이 양 감소됩니다. 공급 증가되면 가격 하락이 양 증가돼요. 공급 감소되면 가격 상승이 양 감소됩니다. 수요공급이 둘 다 증가해버리면 가격은 모르고 양만 증가돼요. 수요공급이 둘 다 감소해버리면 가격은 모르고 양만 감소하고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에서는 가격은 상승되는데 양을 몰라요. 수요 감소되고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양을 모르고요. 수요와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이 불변이고요. 수요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불변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의 마지막 균형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요.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5번이 경기 변동인데 경기 변동은 아주 가볍게 보셔야 될 파트입니다. 무겁게 말고 가볍게요. 왜 경기 변동을 가볍게 보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7번 보세요. 일단 경기 변동은 몇 문제가 출제가 되면 시험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 작년에 2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경기 변동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 안 하시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어? 없어? 그래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얘기하는 변별력이죠. 경기 변동은 공부를 열심히 한 자와 열심히 하지 않은 자 사이에 크게 변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들어주시고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물론 경기 변동을 집에서 공부할까봐 겁이 나고 하진 않아요. 어련히 알아서 안 하려고 걱정하진 않는데 혹시라도 이 중에서 몇 분 정도가 너무 초반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경기 변동까지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혹시 경기 변동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시면 민법 하세요. 민법 하시고 공법 하세요. 아니면 등기법 하든지. 알겠죠? 네. 경기 변동을 너무 열심히 초반에 공부하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경기 변동은 5월 이후나 7월 이후에서 공부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때 가서 막상 공부하려고 보면 다 아는 사실이 됩니다. 지금 칠판 가볍게 보세요. 두 가지만 추천해 드립니다. 두 가지만. 자, 보세요. 경기 변동의 종류는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기 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순환. 영어로는 사이클이라고 하네요. 사이클. 두 번째는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적 변동. 계절적 변동은 영어로 시즌이라고 합니다. 시즌. 네 번째는 추세적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적 변동. 추세적 변동은 트렌드라고 합니다. 트렌드. 네 번째는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무작위적 변동은 랜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부터 경기 변동의 내용을 갖다가 네 가지로 볼 건데 이걸 크게 둘로 구분하기도 해요. 먼저 첫 번째, 경기 순환 요놈만 우리가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고요. 요놈만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고 나머지 요 세 가지를 비순환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요. 그러면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이 있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작게 네 개로 구분하면요. 그러면 순환적 변동에는 경기 순환, 비순환적 변동에는 계절, 추세, 무작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절, 추세, 무작위가 있다. 자, 그러면 경기 순환이 뭐냐? 경기 순환은 경기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이클을 가지고. 자, 그럼 이때 경기가 제일 좋은 점을 뭐라 부르냐면 정점이라 그래요. 정점. 경기가 제일 나쁜 점을 저점이라 그래요. 저점. 저점 찍고 경기가 좋아지면 회복이라고 하고요. 회복. 그 다음에 여기는 상향. 조심하실 점은 상향에서 바로 하향 가지 않아요. 상향에서 후퇴 거쳤다가 하향으로 갑니다. 우리 이것을 한 주기라고 하고요. 요 사이의 폭을 진폭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로는 진폭이고 가로는 주기인데 한 주기만 보면 돼요. 왜 한 주기만 보면 되냐면 계속 순환하니까요. 맞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회복이지. 깝깝하네. 여기 회복 있는데 회복. 요거 상향, 요거 후퇴, 요거 하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순환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경기는 반드시 순환합니다. 알겠죠? 네. 경기 변동의 90%가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는 반드시 순환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투자는 부동산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가격이 좀 올랐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떨어져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그걸 갖다가 지금 팔아서 현금화하면 좋아하실 일이지만 살고 계시면 됐어요. 또 떨어져요. 마냥 좋을 수 있나? 혹시 여러분 투자해놓은 부동산이 너무 가격이 떨어졌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반드시 오릅니다. 경기는 순환하니까요. 경기는 반드시 순환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요. 올라갈 거니까. 경기는 순환하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높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반드시 또 떨어집니다. 경기는 순환하니까. 경기 변동의 90%가 경기 순환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전문가 되실 분들이니까 경기는 순환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러면 순환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계절적 변동인데요. 계절적 변동은 1년 안에서 이맘때쯤 되면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계절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 1년 안에서 반복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 이맘때도 그렇고 그 내년 이맘때도 그렇고 하는 것을 계절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여러분들 방학만 되면 대학가 원룸의 공실은 늘어요. 근데 또 개강을 하면요. 대학가 주변의 원룸의 공실은 줄어요.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매년 그맘때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요. 이게 계절적 변동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1년이 12달인데요. 1년 12달 중에 12월이 되면요. 건축 허가 건수가 매년 제일 적대요. 12월이 되면 건축 착공을 많이 안 가는 거지. 매년 그럴까요? 매년? 예, 매년 그래요. 매년 12월만 되면요. 건축 허가 건수가 매년 줄어요. 이걸 갖고 우리는 대표적인 계절적 변동이라 그래요. 계절적 변동은 그맘때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 그맘때, 올해 그맘때, 내년 그맘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추세적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50년이나 그 이상을 주기로 크게 한번 경기가 변동한대요. 크게 추세가 한번 바뀐대. 그래도 우리는 추세적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추세가 완전히 딱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걸 추세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게 보통 50년이나 그 이상의 주기로 발생하는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에 가장 큰 추세적 변동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여러분들 불과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과 10년 전. 불과 10년 전에는요.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챙겼던 게 디지털 카메라였던 것 같아요. 그 디카가 없으면 여행을 못 가지. 요즘에는 굳이 디카 안 챙겨도 휴대폰이 워낙 사진 잘 나오니까. 잘 안 나와? 내 건 잘 나오는데. 좋은 거 사세요, 좋은 거. 좋은 거 사시면 잘 나와.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어도 디지털 카메라 따로 안 챙깁니다. 왜냐면 스마트폰 찍으면 되니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음악을 들을 때 CD 플레이어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MP3로 들었던 것 같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다 듣습니다. 어? 네. 굳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없으면 안 돼, 사실은. 물론 내 차는 좋아서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그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렇지만 스마트폰으로 요즘 다 내비게이션 되잖아요. 그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게임을 할 때는 PC에 의뢰에 앉았던 것 같아요. PC 앞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PC 게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 추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50년이나 그 이상을 주기로 크게 이렇게 한번 신개발이나 재개발 같은 게 이루어져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변동이 하나 오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추세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무작위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변동하는 걸 랜덤,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자연재해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수 있잖아? 더 큰 거. 우리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 나온다면 정부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11.3. 자, 11월 3일 날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했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요 4개 구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불과 한 3주 정도 전에 3, 4주 정도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요. 특히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가격이 2억 3억이 떨어졌대요. 2억 3억이 떨어졌대요. 불과 3주 만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태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변동하는 걸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2억 3억이 3주 만에. 제가 어떻게 2억 3억이 떨어지는 걸 잘 알고 있냐면 내가 작년에 거기 아파트 안 샀었어. 대출 이빠이. 가득 샀어. 근데 2억 5천인가 떨어졌어요, 지금. 괜찮아요. 경기는 순환하니까. 경기는 순환하니까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는 특징과 가만히 있게 앉아있어도 눈물이 날 때가 있다는 심리와 관계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경기는 순환하겠죠? 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런 게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경기 변동의 유형은 크게 사이클을 가지고 순환하는 변동이 대표 유형이고요. 그 외에 비순환적 변동이 있는데 계절, 추세, 무작위가 있다 정도 말고 넘어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근데 경기 변동 핵심은 뭐라 그랬어? 순환이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 방금 요 그렸던 그림 있잖아요. 그죠? 요걸 조금 더 크게 그려서 한 번만 볼게요. 한 번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순환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때 경기가 제일 좋은 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 경기가 제일 나쁜 점을 저점이라고 그래요. 저점. 이때 정점과 저점 사이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여기 저점 보이십니까? 여기 저점 보이십니까? 요 사이 길이를 주기라고 해요. 주기. 그럼 이때 저점 찍고 좋아지는 시장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 회복에서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시장을 상향시장이라고 그래요. 상향시장. 호황이라고 하게 돼요. 호황에서 이제 후퇴를 거치고 그 다음에 불황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자, 회복과 상향은 둘 다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맞습니까? 예. 후퇴와 하향은 둘 다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 맞고요. 예. 그래서 회복과 상향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딱 들고 계세요. 일단 들고 계시면서 대답해 주세요. 자, 회복과 상향은 가격이 자꾸 어때요? 오르죠. 자, 가격이 자꾸만 오르는 시장에서는요, 매도자들은 가만히 놔둬도 오르기 때문에 급할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시장에 물건을 잘 안 내놔요. 근데 매수자들은요, 오르기 전에 빨리 살려고 합니다.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살려고 하겠죠?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는 누가 흔하고 누가 귀하냐면요, 매수자가 흔하고 매도자가 귀합니다. 그때 이때는 누가 더 중시되냐면 매도자가 더 중시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후퇴 환향은 엄지를 밑으로 떨어뜨려 놓으세요. 떨어뜨린 채로 대답하세요.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시장이 후퇴 환향 시장입니다. 매도자들은 급해요. 조급해지지. 막 이렇게 물건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근데 매수자들은요, 관망합니다.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데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때는 숫자가 적게 나온다는 거지. 이때는 누굴 잡아와요? 매수인을 중시해야지 거래를 성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공부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시장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 사람을 중시해야 됩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회복과 상향은 제가 손을 위로 올렸어요. 회복과 상향은 가격이 자꾸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중시된다?
매도자가 중시되는 거예요. 맞아요? 가격이 오를 때 더 오르기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매도자니까. 후퇴와 하향시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질 때 더 떨어지기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야? 매수자, 매수인이 중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상향 누구 중시? 매도인. 후퇴 하향은 매수인. 두 번째는 따라해 보셔야 돼요. 사례 가격 해보세요. 자, 사례 가격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가격이 올랐어. 오른 다음에 옛날 가격을 지금 기준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자, 가격이, 내 눈을 잘 봐야 돼요. 내 눈을 봐요. 자, 가격이 올랐어? 오른 다음에 내 지금 기준으로 옛날 가격을 쳐다보면 지금 기준에 그 가격들은 전부 다 상한선이야, 하한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한선이 되는 거야, 하한선. 하한선이란 말은 가격이 오른 다음에 지금 기준에서 옛날 가격을 쳐다보면 그 옛날 가격들은 지금 기준에서는 다 하한선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 눈을 쳐다봐요. 잘 봐요. 후퇴와 하향식에서는 가격이 떨어졌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기준에서 옛날 가격들을 다 쳐다보면 지금 기준에서 그 가격들은 상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례 가격이기 때문에 제 손 모양과는 방향을 반대로 무슨 선 해주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회복과 상향은 옛날 가격이 무슨 선? 하한선. 제 손 모양과 반대로. 후퇴와 하향식에서는 옛날 가격이 무슨 선? 상한선. 제 손 모양과 반대로 무슨 선 해주는 거예요. 자, 회복 상향은 무슨 선? 하한선. 후퇴 하향은 상한선. 제 손 모양과는 반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총정리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회복과 상향 시장 알고 계세요? 이 시장은 누가 중시돼요? 매도자가 중시됩니다. 옛날 가격은 무슨 선이고? 하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에 가서 손 들고 문제 푸는 거예요. 왼손은 들고 있고 오른손은 문제 풀고. 회복과 상향이네. 그러면 매도자 중시지. 옛날 가격은 하한선이고 이렇게. 후퇴와 하향 시장은 누가 중시돼요? 매수인. 옛날 가격은 무슨 선? 상한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총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우리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경제론은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으로 나눠지는데 수요 공급이 중요합니다. 가격과 수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고 하고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입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를 공급 법칙이라고 하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대체재와 보완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격이 비슷해서 바꿔 쓸 수 있는 재화로 요거 사고 요거 안 사고 요거 안 사고 요거 사면 대체재인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함께 쓰는 재화를 보완재라고 하는데 요거 사야 요거 사고 요거 안 사면 요것도 안 사는 재화를 보완재라고 하는데 상식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재화 두 개 나오면서 한 놈은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 가격 수요가 시험에 나와요. 이걸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데 대체재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고요. 보완재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거 수요는 증가되고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거 수요는 감소됩니다. 비례.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거 수요는 감소되고요.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거 수요는 증가됩니다. 반비례. 즉 대체재는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비례관계. 보완재는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반비례관계. 대체재는 플러스, 보완재는 마이너스. 중요합니다.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단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이 있는데 적어도 완전 탄력적일 때 기울기 수평이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 수직이라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의 절대값을 씌웁니다.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걸 물었었어요. 요즘에는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걸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걸 물을 때는요. 법칙을 먼저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배에서 퍼센트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인지를 봐야 되는데 대체재가 많고 장기고 전환이 용이하고 주거용이고 사치재는 수요가 탄력적이고요. 반대 경우는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내거 가격과 내거 수요량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내거 가격과 내거 수요량은 크기가 중요합니다. 몇 프로가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탄력 비탄력을 판단하니까.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내거 가격과 다른 놈 수요를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크기는 별로 안 중요하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균형으로 가볼까요? 균형? 균형 가보지. 자, 시험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시오는 문제가 나오면 균형부터 만들면 돼요. 균형은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 왔다리 갔다리 하면 P가 나온다고. 그 P가 균형 가격이 되는 거고 그 P를 아무 Q에다 대입하면 균형 양이 되는 겁니다.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됐다. 가격 향상의 양 증가됩니다. 수요가 감소했다. 가격 하락의 양 감소됩니다. 공급 증가됩니다. 가격 하락의 양 증가됩니다. 공급 감소됩니다. 가격 상승의 양 감소됩니다. 수요 공급 둘 다 증가되면 가격은 모르고 양만 증가됩니다. 수요 공급 둘 다 감소되면 가격은 모르고 양만 감소합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을 모릅니다. 수요 감소되고 공급 증가되면 가격 하락하고 양을 모릅니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이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 불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하면 어떻게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했던 거예요. 복수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복수하는 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이 있는데 순환적 변동은 경기 순환이 있고요. 비순환적 변동에는 계절, 추세, 무작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 순환은 회복과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자 중심, 옛날 가격은 하한선이고요.
후퇴와 형식에서는 매수자가 중시되고요. 옛날 가격은 상한선이 됩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같은 내용을 제가 몇 번 반복하고 있냐면 한 4번, 5번 정도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앵간하면 사람이 한두 번 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4, 5번 반복하면 앵간하면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력이나 암기력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같은 얘기 4, 5번 정도 하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25쪽. 자, 교재 25쪽 가시니까 제 밑에 그래프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래프 찾았습니까? 그래프에서 2를 찾아보세요. 2. 2 찾았어요? 2 오른쪽 옆에다 쓰세요. 오른쪽 옆에다가 균형. 2 옆에다가 균형이라고 쓰세요. 가로 열고 QD 이퀄 QS라고 씁니다. QD 이퀄 QS. 자, QD 이퀄 QS라고 썼습니까? 네. 저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QD 이퀄 QS. 아, 저기 쓰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아우, 찝찝해 죽겠네. 저기 쓰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E에서 왼쪽으로 한번 가볼래요? E에서 왼쪽으로 가시니까 P0 보입니까? P0에다가 쓰세요. P0에다가 균형 가격. 왼쪽에 가면 있어요. P0가 균형 가격. 이 밑에 보니까 Q0 보입니까? Q0? Q0가 균형 양입니다. 균형 양이라고 쓰세요. Q0. 밑으로 내려오시면 있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빈 공간에다가 좀 이따 요거 필기하세요. 요거. 자, 25쪽 하단부. 25쪽 하단부에 요거 필기하셔야 돼요. 요거. 알겠죠? 안 들으세요. 좀 이따 필기하세요.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이번에 균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가로 1번에 수요와 공급 중 하나만 변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나요?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수요 증가, 2번에 수요 감소, 3번에 공급 증가, 4번에 공급 감소 이렇게 보입니까? 자, 요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지금 보니까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지. 요래. 기다리지 말고 2번 앞에다가는 요래. 기다리지 말고 3번 앞에다가는 요래. 4번 앞에다가는 요래.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세팅할 거다. 그런 얘기죠. 공급 증가는 증가에다가 세팅을 딱 이렇게. 감수에다가는 감수에다가 세팅을 딱 이렇게. 요래. 이렇게. 근데 분명히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저한테 책 들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제 책에 화살표시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뭐지? 그래서 위에다가 PQ라고 한번 적어두시죠. PQ라고. 알겠죠? 예. 이건 뭔지 물으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예. PQ. 하셨어? 예. 가로 2번으로 내려가 봅니다. 가로 2번에 가시니까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화되는 경우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으시고 1번, 2번 묶은 거 앞에다가 동일 방향이라고 써줍니다. 동일 방향. 그리고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묶으시고요. 반대 방향이라고 써줍니다. 3번, 4번 앞에다가는 반대 방향.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 옆에 보니까 알 수 없음이 보입니까? 네. 그 두 개를 한 번에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한 번에. 그리고 3번과 4번은 옆에죠. 옆에. 알 수 없음은 한 번에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그래놓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죠.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할 때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면 뭘 할 수가 없고 가격을 알 수가 없고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뭘 할 수가 없다? 양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내려올게요. 가로 3번. 가로 3번에 가니까 동그라미 1번에 완전 탄력이라는 글자 보입니까? 그거 동그라미 하고 옆에 불변 동그라미 하고 2번은 완전 비탄력의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불변의 동그라미 하고 놀랬어요? 네. 미안해. 3번은 완전 탄력의 동그라미 하고 옆에 불변의 동그라미 하고 4번은 완전 비탄력의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불변의 놀랬어요? 예, 미안해요. 예, 옆에 불변의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완전 탄력일 때는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일 때는 양 불변. 한 번 더. 완전 탄력일 때는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일 때는 양 불변. 오른쪽 가니까 제2장.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 나옵니까? 예. 1번에 경기 변동의 유형 돼 있는 거 있어요. 그 체크만 가볍게 한번 하세요. 1번에. 체크. 변하면 안 돼. 그냥 체크만 가볍게. 경기 변동의 유형.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시간 없으면 보지 마세요. 시간 있어도 보지 마세요. 그냥.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면 4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각 국면의 특징 하고 나옵니까? 네.
거기 5개 나올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묶어보세요. 회복 상향시장. 회복 상향시장 묶었으면 앞에다가 화살 표시 위로 딱 해놓으세요. 화살 표시 위로. 요거는 손 들고 문제 풀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럼 반대로 세 번째, 네 번째 후퇴와 하향시장 두 개를 묶으시고요. 앞에다 화살 표시 아래로 딱 해주십니다. 요거는 손 떨어뜨려 놓고 문제 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복과 상향시장은 누구 중시? 매도자. 옛날 가격은 무슨 선? 하한선. 이렇게. 후퇴와 하향시장은 누구 중시? 매수자. 옛날 가격은 무슨 선? 상한선. 이렇게 습관하시면 됩니다. 안정시장은 당분간 안 보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부동산 경제론, 그 유명한 부동산 경제론에 대한 내용 정리였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지도로 나갈 건데 잠깐 카메라는 여기를 비춰주시고, 여기를 비춰주시고, 동영상으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요거 정지 딱 해놓으시고요. 25쪽 하단부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쉬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쉬지 마시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난 좀 쉬어야 되겠어요. 네.